우리가 지난번에 준동사를 먼저 나갔는데 이유가 있다 그랬죠? 수동태랑 시제편이 설명할 부분이 준동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짧아요. 주요 포인트만 본다면. 그래서 오늘 수동태를 보고 그 다음에 시제를 이어서 볼 거예요. 그 앞 페이지가 지금 수동태의 시작이긴 한데 6페이지부터 유의미한 게 나와요. 왜냐면 그 앞에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간단한 문장의 경우 수동태를 어떻게 쓰느냐거든요. 그래서 우린 지금 좀 복잡한, 즉 시험에 나올 때 틀리기 쉬운 것부터 봅시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위에 제목에서 먼저 보는데, 자, 여기서 특히나 3번 자리를 보셔야 돼요. 형광펜을 한번 쳐볼까요? 여기 어디다 치시냐면, 자, 목적격 보호가 괜찮은데 여기까지 3번 아니다. 4번을 칩시다.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 자, 여기서 목적 보어인 원형 부정사가 수동태가 되면 투부정사로 된다. 에다가 줄도 치지만 옆에다가 얘는 별표를 한 3개쯤 다셔도 좋아요. 주로 서술형이 중요한 학교에서는 굉장히 잘 내는 이 감점 요소를 일으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예문을 아래쪽에다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한 문장에서 같이 봅시다. 자, he라는 주어를 쓰고요. 지각동사를 먼저 써봅시다. so. 그 다음에 밑에다가 made라는 사역동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한다고 칠게요. 자, 둘 다 목적어 뒤에다가는 여기다가 목적격 보어를 쓸 수 있죠? 동사 원형이 둘 다 갈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meet, 그 다음에 them 이렇게 쓸까요? 자,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봤다. 또는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뭐뭐 하도록 시켰다인데 그들을 만나게 시켰다. 그들을 만나는 걸 봤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 경우에 여기가 지금 동사 원형 형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각동사, 사역동사니까.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수동태를 썼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 was 뒤에 마찬가지로 과거분사 형태 seen, made 들어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더 이상 동사 원형이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 투부정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to, meet them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 말고 현재 분사를 쓸 수 있어요. 즉 저 자리에 he saw her meeting them 이렇게 썼으면 아래쪽에는 she was seen meeting them 그대로 가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원형이었을 때 투부정사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마침 셋 다 학교 가진 않구나. 한 명 다르지만 어쨌거나 서술형에서 나왔을 때 기출문제에서 다들 나왔던 이력이 있던 문제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옆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되게 무서운 표가 하나 있어요. 7페이지 가볼까요? 7페이지 보면은 오늘 우리가 시제도 한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건 수동태의 시제니까 각양각색의 시제별로 수동태를 만들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 인데 이 표를 외우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어차피 뭐 외우지도 않겠지만 그치? 외워봤자 저걸 보고 수동태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제일 길고 복잡해 보이는 게 오른쪽 아래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이것보다 실제는 더 긴 게 있어요. 여기선 수동태 형태가 will have been pp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제일 길어 보이죠?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긴 거에 들어가죠. 옆에 있는 will be, being, pp랑 맞먹죠. 그쵸?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긴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여러분이랑 해볼 거예요. 자, 그걸 정리하면 시제도 보고 수동태도 보게 될 거라서 아랫줄에다가 저랑 같이 수동태 만드는 걸 연습을 하나만 해봅시다. 자, 근데 지금 제가 쓰는 건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동태의 원리 원칙을 먼저 환기시킬 거라서 이 아래쪽 여백 공간에다가 그냥 이건 보기만 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수동태로 고쳐라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He makes it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It is made by him 이렇게 되죠? 이걸 쓰는 게 전혀 어렵지 않죠? 원어민이 아닌데도. 그쵸?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걸 하는 데는 말 그대로 동사 짧으니까 되게 쉽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즉 makes를 is made라고 만드는 과정에서 수동태에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썼지만 실제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뭐냐? 원래는 이랬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수동태는 동사를 비동사와 PP 형태로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비동사의 형태야.
PP 형태는 정해져 있잖아. 위에 있는 동사의 3단 변화 중에 마지막 거야. 그치? 정해져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 is를 쓴다는 거에 뭐가 포함되느냐라는 거야. is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에 나와 있는 이 동사라는 단어와 같은 형태인 거야. 즉 위에서 makes가 동사로 쓰였지. 근데 현재 시제 동사로 쓰인 거야. 그럼 아랫줄에서도 이 비동사는 뭘 해야 되냐면은 현재 시제인 동사로 쓰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 수가 지금 it이 주어인 거야. 그래서 단수형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두 개 충족시키는 답이 is가 들어가는 거야. 우린 저걸 그렇게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당연히 is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써드리는 문장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화면에서 지우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위에 나와 있는 12시제보다 한 단계 더 긴 시제가 있는데 그걸 먼저 쓰고 나서 시작해 봅시다. 자, he 해놓고 나서 여기 시제가 되게 길어요. 여기다가 will have been writing the essay 이렇게 쓸까요? 여기까지 목적어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앞에 동사는 will have been writing이고요. the essay. 자, 그리고 옆에 좀 줄여볼까요? for 3 days. 그리고 끝에다가 tomorrow를 하나 달아주세요. 내일이라는 단어를 붙일게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 이 문장의 시제 개념을 먼저 정리합시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불러요. 밑에다 조그맣게 쓰자면 will이 있으니까 미래 시제죠. have pp가 있으면 완료라고 부르고요. 비동사랑 ing가 있으면은 진행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제 이름이 미래 완료 진행형이에요. 자, 근데 미래 완료 진행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시제의 개념을 위해서 여기 아랫줄에다가는 여러분 지금은 필기하지 마세요. 제가 일단 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공간을 좀 잡고 쓰기 위해서인데 제가 밑에다가 시간의 개념을 위해서 여기다 그 공간 그래프를 먼저 잡아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여기가 현재인데 그리고 나중에 다가올 게 미래고 보통 오른쪽 방향 미래 가죠? 그 다음에 이쪽이 뭐 과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자, 이랬을 때 이 문장에 뭘 말하는 거냐면은 현재가 여기서는 지금 오늘일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위에 tomorrow가 있으니까 내일이라는 미래를 말해요. 자, 근데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서는 여기까지는 고작 one day죠. 근데 지문에서는 보니까 for 3 days잖아. 3일째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야? 저 남자는 저 에세이를 지금까지 이틀째 써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미 오늘까지 2일째 저걸 쓰고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총 합산을 했을 때 3일째 쓴다라는 얘기는 내일이라는 미래에 완성되는 거죠. 즉, 걔 벌써 내일이면 3일째 저거 쓰고 있는 걸 거라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미래 완료 시제예요. 3일 동안 그 에세이를 쓰고 있다라는 일은 내일이라는 미래에 달성된다. 왜? 현재까지 이틀인데 하루 더 지나야 미래에 3일이 채워지거든요. 이게 미래 완료고 근데 내일까지도 여전히 쓰고 있는 중일 거야 라는 진행형을 포함했어요. 자, 이게 시제였고 자, 이제 수동태를 해볼 건데 이걸 가지고 수동태를 하려고 하면 동사가 will have been writing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죠? 아까 했던 원리 원칙을 잡으면 돼요. 아까 주어 다음에 동사 그리고 목적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걸 먼저 쓰자면 주어는 the essay가 될 거고 그쵸? 자, 그러면 essay를 써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 자리에다가 동사를 쭉 쓸 거예요. 그쵸? 동사를 쭉 쓸 건데 나머지는 똑같겠지 뭐. for 3 days고 tomorrow일 거고 그리고 뒤에다가 by him 이런 거 들어가는 건 그냥이니까 정해놓고 자, 중요한 건 여기만 봅시다. 그러면 자, 이랬을 때 뭘 해야 되냐면요. 앞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 아까 말했듯이 동사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잡는 거야. will have been 말고 쓰다 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비동사를 쓰면 저거랑 같은 형태라고 그랬죠. 여기서 쓰임이 ing면 비동사도 ing예요. 자, 그리고 저 단어의 과거분사 형태는 written이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앞에도 붙여주시면 돼요. will have been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표에 있는 것보다 더 긴 거 보여줄게 라고 얘기했죠? 왜? 표에 있는 거 보니까 수동 형태가 will have been pp로 4개밖에 없죠, 동사가. 근데 우리가 쓴 건 지금 will have been being written이죠. 이게 더 길죠? 5단어짜리죠? 실제 수동태를 썼을 때는 기억하실 방법이 있어요. 동사 구가 단어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수동태는 한 단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동사가 하나여도 2개로 바뀌었죠? 아까 makes가 is made로. 그러니까 당연히 비동사가 하나 추가되면은 총 5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써놓고 나서 선생님 빈 being이 이상해요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썼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공간에다가 필기해 주시면 돼요. 썼어요? 자, 이게 됐으면 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9페이지. 자, 9페이지 가보시면은 여기서 자, 뒤에서 박스 하나 쳐야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가운데에 여기에 그 8번 있죠. 8번은 그냥 전체를 박스 한번 치세요. 중요한 거라서 여기 제목부터 해서 수동태로 쓰면 틀리는 동사라는 박스를 전체를 잘 보이게 한번 쳐주세요. 형광펜으로 예쁘게 치면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쳐주세요. 얘는 실제로 외워두는 걸 추천해드려요. 물론 여기 있는 동사들을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사실 이해도 돼요. 왜냐? 여기 있는 동사 옆에 특성이 뭐라고 써있냐면 자동사. 즉 자동사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없는 동사예요. 목적어가 없다. 목적어 없다는 건 뭐야?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 있어야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이동시키는 게 수동태니까, 그치? 아예 목적어가 없는 이 동사들은 수동태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라는 건 과거 분사 형태로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문장을 만들었는데 a car 해놨는데 여기다가 made in Korea 라고 써서 여기에 과거 분사로 명사를 꾸며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는 뭐가 생략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야? which is made잖아. 기본적으로는 비동사 made 수동태가 돼야 과거 분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수동태 안 돼. 안 되면 과거 분사로 명사 수식도 안 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 중에 중요한 것들 잠깐 현관펜 치면서 첨가 표시도 좀 해봅시다. 어디다 첨가 표시하냐면요. 일단 여기에 두 번째 줄에 occur부터 take place까지 줄을 친 다음에 위에다 단어 추가 좀 합시다. arise란 단어도 같이 외우세요. 이것도 일어나다, 발생하다예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그럼 아랫줄에 appear 있죠? 여기 나타나다 밑에다가 이렇게 같은 단어다라고 묶어주고 emerge도 하나 쓰세요. emerge도 어딘가에서 뭔가가 나타나다, 등장하다, 출현하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특히 consist of는 별표 좀 달아주세요. 왜? consist of가 뭐뭇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수거 중엔 얘만 유일하게 자동사고 수동태가 안 돼요. 나머지는 참고 삼아 옆에다 써보자면 그 외의 모든 표현들은 다 수동태예요. 나머지는 비동사 다음에 여기에다가 composed of 그 다음에 comprised with 비동사 made up of 이거는 해석은 똑같아요.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다 수동태죠. consist of는 그게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 중에 잠깐 정리해 볼까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건데 자, 여기에서 remain 현관펜 치고요. remain 뿐만이 아니라 옆에다가 stay란 단어도 실제로 같이 첨가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stay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어는 오지만 목적어가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로 여전히 뭐뭐인 상태로 유지하다 라는 자동사 수동태 불가. 자, 그 다음 아랫줄에 여기에 fal하고 rise 줄 치는데요. 자, 그리고 또
자, 여기 lie도 같이 쓰세요. lie. 어딘가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죠. 놓여 있다. 이 단어들은 자동사 버전과 밑에다가 각각의 타동사 버전을 같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구별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fall, 떨어지다의 타동사 버전은 fair이에요. 선단 변화 failed, failed예요. rise는 raise라고 뭔가를 올리다라는 타동사가 따로 있어요. lie는 lay라고 타동사가 따로 있어요. 자타동사를 같이 외우시면은 구별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죠. fall은 떨어지다. 그러니까 is, fallen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래서 fall, rise, lie 같이 세트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가셔서 자, 10페이지.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여기는요, 두 개의 예문 세트가 있는데 역시 현관펜을 먼저 잡아주시고 현관펜으로 박스를 첫 번째 어디다 치냐면 여기 we believe에서부터 여기 옆에 스페이스까지를 이렇게 박스 칩시다. 여기를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아래쪽에 내려가면 some people 어쩌고 있는 요 예문인데 여기도 박스 한번 쭉 치세요. 여기 예문 쭉 치시고요. 자, 둘 다 문장 구조상은 동일한데 다만 아래쪽에 있는 건 완료 형태의 부동사를 보기 위한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걸 먼저 구조를 보고 옵시다. 자, 윗문장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절을 연두색을 쭉 칠 거예요. 이 대절은 다 내용이 똑같아요. 안에 구성물이 똑같아요. 근데 이사만 다닌 거야. 이동만 한 거야.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뭐야? 여기 목적어절이지. We believe의 목적어절이야. 우리는 믿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다고요. 근데 수동태로 바뀌니까 그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간 거지. 그리고 that은 단수 취급하니까 현재 시제의 비동사 단수형 is believed 이렇게 쓴 거지. 자, 그런데 대절이 너무 길면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주어 뒤에 진주어절 뒤로 쫓겨난 거지. 그러니까 녹색으로 친 이유는 뭐야? 괜히 길고 복잡하다고 느끼지 말고 간단해. 덩어리째 이사만 다닌 거야. 여기까지는 안 어려운 거야. 그런데 복잡한 건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에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 봤더니만 자, 여기에서 여기 대절 속에 우주가 주어 자리로 지가 튕겨나간 거야. 성질 급하게도. 우주가 뭐뭐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자, 그런데 is believed는 똑같아. 어쨌거나 이 문장은 현재 시제에 대한 수동태니까 아래도 똑같이 주어가 스페이스 단수니까 단수형 비동사 is랑 believed 쓴 거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접속사였단 말이야. 뒷문장 완전해야 되는. 근데 주어가 튕겨나갔는데 that is만 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불완전해지니까. 그럼 뭐야? 동사만 써도 되는 방식을 투부정사에 쓰기로 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쓰냐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는 to 동사 원형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to be 이렇게 들어간 거야. 자, 그럼 해석은 우주가 무한하다고 끝이 없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우린 지금 요 앞자리에 제가 노란색으로 줄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is believed랑 is believed 자리에다가 만약에 seems라는 걸 쓰잖아요. 그렇게 해도 똑같아요. 여기다 space seems 이렇게 써도 it seems that space is endless나 space seems to be endless나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독해하다 보면은 seem 대꾸문과 seem to 부정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여러분 지금 교과서가 다 같단 말이야. 진선과하고 잠시 후하고 똑같았단 말이야. 같은 교과서인데 다 seem to 부정사 구문이 원래 나왔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자,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봅시다.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요 박스. 자, 아까처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괜히 길어 보이는 대절을 제가 연두색으로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그냥 이사 다녔다는 걸 보기 위해서. Some people believe의 목적어절 이만큼. 그 목적어절이 주어로 가는 수동태. 현재 시제 believe니까 수동태는 is believed. 가주어 it 뒤에서 진주어로 대절이 이사만 갔다. 여기까지 위랑 똑같지?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런데 여긴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여기다가 이제 똑같이 여기도 대절 속에 있는 he를 주어 자리에다 넣어봐야지 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동태는 is를 쓴 거지. 그치? 자, 근데 물론 여기 동사는 좀 수정해야 돼. 여기가 is believed니까 여기 아래도 is believed겠지 원래는.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뒤에다 to 부정사를 써야 되지. 자, 근데 뒤에 동사가 was였잖아요. 그쵸? 비동사라고 해서 그냥 to be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요 자리에다가 to be 이렇게 쓰면 안 돼. 왜? 아까 위에 거랑 살짝 컨닝하러 올라가 봐봐. 아까는 위에가 it is believed.
그 다음에 that space is endless. 앞뒤가 is일 때지? 같은 시제였어. 그럴 때가 to be였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is, 그 다음에 뒤는 was. 시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긴 뭐가 온 거야? 현관펜은 여기다 한번 칠게요. to have been 이라고 해서 to have pp 형태가 들어간 거죠. to be가 아니라 to have been이 들어갔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대요? 줄 칠까요? 이런 걸 완료 부정사라고 해요. 완료 부정사는 언제 쓴대요? 요 앞에다가 좀 필기해 볼까요? 완료 부정사는 앞에 is가 현재고 대절 속에 과거 was 왔죠? 근데 이거 말고요. 이럴 때도 와요. 주절은 현재 시제인데 옆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이어가 놓고 뒤에가 현재 완료일 때에도 완료 부정사 써야 돼요. 주절은 과거 시제인데 뒤에가 쭉 따라가 봤더니만 과거 완료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완료 부정사를 써야 돼요. 즉, 앞, 뒤의 시제가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이 세 가지가 된다. 현재와 과거, 현재와 현재 완료, 과거와 과거 완료 이 세 가지가 완료 부정사를 써야 하는 경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을 연습을 좀 해봅시다. 옆으로 넘어가셔서요. 11페이지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자, 어디를 해보시냐면요. 여기 3번 하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써보세요. 자, 아까 했던 식으로 해본다면 대절 전체가 다 이동하는 건데 중간에 대절이 주어 자리에 가는 것만 스킵한 거죠. 우리 이제 금방 할 수 있죠? 대절 자리로 이시 갔을 테니까 현재 시제가 수동태로 바뀌고 이 대절이 그대로 갔겠죠. 그래서 굳이 안 쓸게요. 여기는. 자, 근데 she is said 쓰고 나서 이제 여기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뒤에 동사 시제를 봤더니 여기가 saved 시제가 달랐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to have saved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제를 좀 확인하고 고쳐봤으면 됐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뒤로 가셔서 주의할 수동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전치사가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내신 때 나오지만 be 놓은 다음에 뒤에가 for이 오는지 to가 오는지 등등등 이런 거 사실 이제 암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인이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시제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시제 어디 가시냐면 페이지 넘기셔서 17페이지 아니 여기 아니죠. 준동사고요. 뒤에 넘어가시면 시제가 뒤로 가면 있어요. 어디냐면 47페이지예요. 오늘 과제 했던데 그 뒤인데 비슷한 표가 하나 있어요. 조금 아까 봤던 것처럼. 47페이지에도 엄청나게 무서운 표가 하나 있어요. 즉 모든 시제를 다 묶어놓은 이 시제의 12시제 형태라는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표를 굳이 외우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시제들이 가능한데 기본 형태가 현재, 과거, 미래를 기준으로 진행이 있을 거고 완료 있을 거고 완료의 진행이 있을 테니까 그 경우의 수를 곱하면 12개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건 내신 때 뭐가 나오냐 이거예요. 자, 그것만 체크해 볼까요? 자, 내신 때 주로 나오는 시제는 얘네들이에요. 즉 보자면 여기에서 현재랑 그 다음에 과거랑 그 다음에 현재의 완료 시제랑 과거 완료랑 이 네 가지가 명확하게 구별되시면 돼요. 사실 나머지는 그렇게 시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를 갖진 않아요. 적어도 고등학교 어법에서는. 자, 이것에 대한 근거를 보기 위해서 페이지는 48페이지를 가볼게요. 넘어가 봅시다. 48페이지에 보면 자, 여기서 하나 볼 건 있어요. 어디냐? 자, 여기에 보면 현재 시를 언제 쓰는지에 대한 현관펜을 좀 칠 필요가 있어서 여기 줄칠게요. 현재 시제는 현재 상태, 습관, 반복적 동작. 3번에 있는 일반적 사실, 진리, 격언. 왜 갑자기 3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그러면 바꿔 말하면 현재와 현재 진행형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현재라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진행형을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인 거 있잖아. 내가 지금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 그거는 현재를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하는 게 지금이니까 현재니까 현재 시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는요. 위에도 말했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까지도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게 현재고 지금 요때 현재 이 순간에 진행되고 있는 건 현재 진행형을 쓰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이해한다면 결국 뭐야? 현재 시제는 지속적인 일이다 라는 게 개념의 문제 알겠지? 지속은 뭐야? 지금 잠깐 반짝이 아니라
어제, 오늘, 내일 쭉 이어지는 거. 그런 게 현재 시제예요. 자, 그걸 이해한다면 위에 나와 있는 거 1번과 3번에 있는 이 뜻을 이해하지, 해석하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 예를 들면은 막 현재 시제 쓰는 경우에 외우는 학생들 있단 말이야. 일반적 사실, 격언, 과학적 진리, 뭐 속담, 격언, 반복 정도 외우는 애들인데 왜? 현재 시제가 그냥 일반적이고 늘 이어지는 걸 말한다, 지속적인 걸 말한다라고 하면은 습관이 지속적인 거잖아. 늘 그런 거. 그 다음에 과학적 진리, 물이 0도에서 언다. 그것도 지속적인 거잖아. 오늘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것들이 다 현재를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진행형은 지금 이 순간에만 진행하는 걸 말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엔 과거 시제가 있어요. 과거 시제도 대체적으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한다 라고 얘기했지만 문제는 여기서 과거 진행을 언제 쓰냐라는 얘기예요. 자, 봤을 때는 자, 아래쪽 3번 해주실까요? 자,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일시적 상황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과거 진행형을 쓴다. 즉 예를 들어 걔 옛날에 그랬어가 아니라 그때 그날 그러는 중이었다니까 라고 특정 시점에 일어나는 일을 묘사할 때는 진행형을 쓴다 였던 거예요. 자, 근데 과거와 과거 진행은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완료 시제는 중요하죠. 50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자, 50페이지 넘어왔을 때 여긴 중요하죠. 자, 어디에 줄치시냐면요. 여기 현재 완료란 제목과 그 다음에 명확한 과거에 나타난 시간 부사와 쓸 수 없다 라고 해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화면을 이렇게 줄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줄치시냐면은 아랫줄에 여기에 명확한 과거에 나타난 부사구가 있어요. 여기를 위에서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위에서 나타내는 명확한 과거에 나타나는 시간 부사와 쓸 수 없다 라는 설명과 아랫줄에 나와 있는 명확한 과거로 나타나는 시간 부사가 뭔데를 연결해 달라는 얘기예요.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해서 보고요. 볼까요? 자, 이 중에서 일단 박스 안에 먼저 봅시다. 어고우는요. 보통 앞자리에 여기에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말이 오죠. 그래서 그 시간의 양만큼 전을 말하죠. last 뒤에 시간 명사라는 건 무슨 얘기야? last year, last Friday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다 지나간 과거 시점을 말하죠. yesterday 뭐 당연히 지나간 과거 어제고요. 그쵸? 자, in도 마찬가지예요. 연도랑 쓰면. 그런데 여기다 추가 하나 하세요. just now라는 표현이 두 개가 이렇게 묶여진 표현이 있어요. just now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한글 해석으로 봤을 때 좀 아까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몇 초 전에 몇 분 전에 이게 just now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just now를 많이 틀냐면 just만 보면 현재 완료랑 많이 쓰는 거거든요. now를 보면 현재 같죠. 그래서 과거인 줄 몰라요. 근데 just now는 그냥 단순 과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 표시의 부사어를 봤을 때 현재 완료랑 쓰면 틀린다라는 걸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51페이지 가봅시다. 가보시면 중요한 게 더 나와있죠? 자, 여기서는 현관펜 첫 줄에 칠까요? 자,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보다 이전의 동작이나 상태는 과거 완료를 나타낸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했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이 필요하다. 문장 내에서 도대체 여기다 과거 완료를 쓰려면은 어떤 과거보다 먼저길래 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위에서 말하는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에다가 여기다가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점이란 말에다 녹색을 치고 아래쪽 예문에다가는 그 기준 시점인 과거를 줄쳐드릴게요. discovered 보다 먼저 일이라서 뒤에가 핑크색 줄인 과거 완료 headlight가 온 거죠. 그 다음 문장에서는 여기서 realized라는 과거보다 이 사람을 본 게 먼저다 라는 거죠. 자, 아랫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I wanted예요. 자, I had wanted 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기준 시점이 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left가 기준 시점이에요. 파리를 떠났던 과거 시점이 있는데 그 전에 원래는 박물관에 가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갔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뒤에 문장에서도 여기 they persuaded가 기준 시점이에요. 그들이 나한테 그냥 좀 더 있어달라고 설득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전에는 난 원래는 그만두길 희망했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과거 시점보다
먼저 일을 나타내기 위한 과거 완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거와 과거 완료에 대한 구별이 있었고요. 자, 완료에 대한 진행 시제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둘 다 진행 시제는 있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라서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완료 시에 쓰느냐 안 쓰느냐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넘어가 볼게요. 52페이지. 자, 미래 시제는요. 아까 말한 현재 과거에 비한다면 고등학교 어법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덜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be going to가 미래가 된다는 건 알죠? 그런데 be going to를 쓰면 좀 더 명확해요. 그래서 뭔가 어느 정도 예정된 상황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I will 해놓고 나서 study abroad. 그럼 나 나중에 외국에서 공부할 거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나 언젠가는 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I'm going to study abroad 하면 나 유학 갈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아래서처럼 나 이번에 언제 가기로 했어 그러면은 I am leaving for New York. 나 이번 주에 뉴욕으로 떠나. 이런 식이면 leaving, I am leaving. 진행형을 썼지만 이건 확정된 미래예요. 가기로 되어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미래의 의미를 언제 현재 시제로 나타내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현재 시제 또는 진행형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운 확정된 미래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자, 이제 시제는 거의 다 왔어요. 3번에 별표를 합시다. 3번에 별표를 해놨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 여기서 보면은 자, 일단 개념을 먼저 줄칠까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대신에 현재,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사용한다. 중요한 개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조건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인데 생각보다 구별이 어려워요. 왜? 아랫줄에 절 따라 줄쳐볼래요? 여기에요. until 그리고 아랫줄에 after 요 두 개는 여러분이 봤을 때 아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절 즉 부사절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거 볼래요? unless 근데 in case 심지어 provided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provide 뒤에다가 I will be를 안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provided를 보면 보통 뭐라고 해석해요? 제공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provided 자체가 독립분사구문 형태로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I will come. 만약에 내가 나중에 몸이 괜찮아지면 올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저 사람은 아직 몸이 괜찮지 않은 상태란 얘기예요. 분명히 미래를 의미하지만 저 자리에다가 am이라고 현재 시를 써야 한다라는 규칙은 저게 provided가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인 줄 알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in case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it rains,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 라고 해서 조건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규칙. 안에다가 미래시를 쓰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체크하자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자, 문장 중에 조건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생각나는 접속사가 아마 if일 거예요. 그쵸? 근데 if가 반드시 현재 시제만 쓰고 미래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기서 I wonder 이렇게 써봅시다. wonder. 자, 궁금하다, 알고 싶다라는 뜻이죠? if 해놓고 나서 he will come here tomorrow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쓸 수 있는 거예요. will이. 왜? will come을 써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 wonder 뒤에 if는요. 지금 조건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잖아요. 의미상 뭐랑 똑같으니까 whether이라는 접속사랑 똑같죠? 난 그 남자가 내일 여기에 올지 안 올지 궁금해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if는 뭐야? 명사절이지 부사절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if가 들어가면 미래를 못 쓴다고 안 했고 조건의 부사절이어야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라면은 쓸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다가 if 자리에 만약 when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난 걔가 내일 여기에 도대체 언제쯤 올지 궁금해. 그랬으면 when은 또 뭐가 돼요? 의문사절이 되죠? 명사절이 돼요. 그렇다면 when 뒤에도 미래는 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일단 반드시 부사절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려면 부사절 종류도 물론 알아야 된다. 문장 내에서의 그 절의 역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까지였어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